안녕하세요. 에스콰이어 피처 에디터 박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경주 선수 강병희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레이스 드라이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TCR 챔피언, 독일에서 뉘르부르크링 24시간 내구 레이스에 출전하고 있는 자동차 컬럼니스트이자 드라이버 강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썸네일에 저희가 어마어마한 차들로 이제 쉽게 말하면 관심을 좀 유도하긴 했어요. 네. 정말 의리의리한 자동차들이죠. 네, 뭐 페라리 트리뷰토, 네. 에스턴 마틴, 슈퍼레제라, AMG, GT63S 포도어, 그리고 롤스로이스 레이스까지. 사실 한 대만 있어도 와씨 이게 뭐야 이럴 차들인데 와씨. 하지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은 그 차들의 어떤 시승기 콘텐츠는 아니에요. 에스콰이어 300호였거든요. 300호 특집으로 시속 300km까지 한번 달려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차들을 모았던 거고요. 약간 그날의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일단 저희가 갔던 대구 지능형 자동차 부품원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어떤 경주를 하는 트랙은 아니에요. 저희는 고속주회로라는 곳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보통 PG, 그 프루빙 그라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직선주로는 1.5km, 그 다음에 전체 한 바퀴 도는 데는 3.6km, 3,681m라고 네. 해요. 그래서 시속 100km로 이렇게 달렸을 때 2분 1초가 걸리는 트랙이거든요. 네네. 3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약간 그 뭐랄까요? 아우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드림카보다도 더 약간 드림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3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차가 제가 해보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몇 대 없더라고요. 맞아요. 몇 네. 대 없지만 그 몇 대 없는 차를 준다고 해도 누구나 300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암 서킷의 직선주로가 1.2km라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달려 또 보셨잖아요. 네, 네. 거기서는 보통 시속 몇 킬로까지? 사실 거기가 1.2km인데 약간 더 오르막이어서 경주차들도 시속 250 정도? 네,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그만큼 이 300이라는 숫자가 쉽지 않다는 네.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정말 이 네대를 가지고 신나게 달렸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속 300km까지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날 또 날씨가 안 좋았죠. 비가 왔죠. 네네. 네. 롤스로이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롤스로이스의 이 쿠페 이게 레이스가 왔다는 거죠. 네. 웬 롤스로이스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우리 이 네. 초고속 영역을 하는데 롤스로이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차가 또 근데 엔진이 이미 굉장히 좋잖아요. 네, 롤스로이스의 라인업 중에서 네. 가장 강력한 엔진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624마력을 내고 624마력. 토크가 81.6. 아니 이 최대 네. 토크가 심지어 1500rpm부터 나옵니다. 가솔린 엔진인데도 실제로 그날 왔던 레이스가 뭐 시속 100km 내외 영역에서는 정말 비단같이 달렸죠. 무궁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무게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일정하게 이 지면에다가 타이어를 내리누르는 그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워낙 속도감이 적다 보니까 네.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는 차 멈춘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 정말 그 200이 넘는 영역에서의 움직임,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반전이 있었어요. 공력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이 그렇게 에어로다이나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속 한 200에서 210 영역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일단 기류를 제대로 가르고 나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공기와 부딪히면서 나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의 반응도 전후륜에서 각각에 오는 그 주파수 연령대가 살짝 어긋나면서 약간 앞뒤로 피칭도 생기면서 이제 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구나. 힘은 남는데 속도를 더 올리고 싶지는 않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주행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250으로 혹시 제한을 했던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200 이상의 초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면 그 전까지는 뭔가 이 KTX 특실에 앉아 있다가 일반실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약간의 뭔가 좀 더 흔들림이 생기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마법의 양탄자에서 마법이 사라지는 순간. 네, 뭐 장판 정도. 맞아요. 근데 쿠페 스타일 치고는 사실 차가 워낙 넓고 높이도 높아요. 그 차를 몰고 나중에 서울로 돌아올 때 보니까
옆에 있는 세단들을 다 내려보더라고요. 저 쿠페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전면 투영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 초고속 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롤스로이스의 고객층을 생각해보면 과연 롤스로이스 고객 중에 200km 이상으로 달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게 될 시속 뭐 100에서 150 사이의 이 영역이라면 롤스로이스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여전히 이 차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AMG GT로 넘어가시죠. 아, 이름이 길어요. AMG GT 63S 포매틱 플러스 4도어 쿠페 세단. 이게 원래 내 이름입니다. 네, 아, 한 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이거? 네. 그날 그 이렇게 도넛 그리였던 네, 드리프트했던 맞아요. 그 기억이 되게 짜릿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잡지 사진 촬영을 네. 위해서 좀 이렇게 원돌이라고 하죠. 네. 흔히 말하는 그걸 좀 했었는데 네. 그때 유독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 차는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뒷타이어를 태우면서 미끄러뜨리는 게 더 재미있었던 차 같습니다. 네. 제가 안 말렸으면 하루 종일 돌 기세여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제 제지를 하겠었는데 이 차는 근데 VA 그러니까 8기통 엔진이에요. 네. 뭐 물론 8기통도 굉장히 배기량이 큰 거에 속하긴 하지만 네. 이날 모인 차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 배기량이거든요. 출력도 639마력이니까 4대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권. 네. 639마력인데 최하위권이에요. 근데 이 차가 최대 토크가 정말 말 그대로 깡패입니다, 깡패. 아마 양산차 중에서 이 정도 토크를 낼 수 있는 차가 제 기억으로는 2대 정도밖에 없는데 그날 이때 다 모였어요. 네. 91.7.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식의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딱 900Nm 정도 되는 토크인데요. 사실 슈퍼레제랑 MGT랑 똑같이 유럽에서는 900Nm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출발을 하면은 그냥 파묻히는 느낌? 흉폭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생각보다 속도가 꽤 빨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68km까지 맞아요. 달려갔는데 사실 저는 이 차도 롤스로이스와 비슷한 이유로 앞에 이 전면 투영 면적이 워낙 넓고 사실 공기역학적으로 고속에서 좀 저항이 좀 많았습니다. 한 250 넘어서면 되게 더디게 속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날 모인 차들 중에서 유일하게 4바퀴 굴림이었잖아요. 혹시 네. 달릴 때 그런 게 좀 느껴지셨는지? 저 이륜으로 놓고 탔던 것 같아요. 아니, 저보고 드리프트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그렇죠. 그러려면 네. 이륜 모드로 가야만 했다고요, 저는. 이날 모였던 4대 중에서 가장 재밌게 뭔가 아드레날린을 막 솟구치게 하는 차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전 이 차를 골랐을 것 같아요. 난 너무 과해서 싫던데. 차 만약에 거리만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진짜 300km 돌파하는 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날 했어요. 속도 위로 올라가도 반응이 꽤 한결같았어요. 한 600마력 이 세단 베이스로 고성능 버전들 많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차량들이 보통 한 250, 260 정도 기점으로 올라가면 가속력이 좀 눈에 띄게 한풀 꺾이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AMG G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꺾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도 계속 속도계가 따박따박 올라가더라고요, 빠르게. 포텐셜이 좀 있는 차구나. 슈퍼레제라 얘기를 할 건데 네. 슈퍼레제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이날 모였던 4대 중에서 가장 마력이 높습니다. 725마력을 725. 뿜어내는 차인데요. 그것도 뒷바퀴, FR 구성으로 딱 뒷바퀴에 그 모든 힘을 다 전달하는. 엔진은 앞에 있고 네. 뒷바퀴로만 달리는, 저희 둘이서 또 서울에서 대구까지 타고 내려갔었잖아요. 폭우를 뚫고. 쉽지 않잖아요. 빗길에서 이렇게 출력이 높은 차를 탄다는 게. 700마력대의 이 이륜 구동 차량은 뭐 전문 드라이버들한테도 사실은 약간 좀 괜찮을까? 약간 이러한 심리 이 마진을 넘어선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냥 딱 한마디로 그랜드 투어러라는 정의는 이거구나라는 걸 제가 딱 느꼈어요. 그렇죠. 사실 슈퍼레제라는 럭셔리 GT카를 표방하고 있는데 네. 기업이 그러니까 각 단별마다 차가 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다르고 고회전 영역의 RPM을 쓸 때와 저회전 영역의 RPM을 쓸 때의 차가 완전히 다른 두 대 자동차 같아요. 장거리 이동을 할 때에는 고단에 굉장히 낮은 RPM을 쓰고 정말 RPM 뭐 한 1500, 1400 요 RPM으로 쭉 밀고 가는데도 힘이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 자체는 굉장히 낮고 속도를 약간 더 올려본다고 해도 여전히
2000rpm 근처로 모든 웬만한 속도가 약간 제한 속도를 넘어선 속도까지 충분히 그냥 커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운전자에게 뭔가 괴롭힘을 주지 않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자동차, 부드럽게 타는 페이스에서의 이 슈퍼 레제라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성능 시험장에서는 속도를 제가 273km까지 도달했었고, 이거를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환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1초에 76m 정도, 1초에 76m를 달린다는 얘기거든요. RPM을 끝까지 쫙쫙 끌어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 큰 쿠페가 약간 퓨어 스포츠카 느낌도 좀 가지고 있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날 근데 이제 이 엄청난 슈퍼 레제라로도 네. 300이 좀 저희가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날 노면이 굉장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FR 자동차를 가지고 풀 스로틀을 하지는 않았어요. 못했어요. 사실 그날 노면 조건에서 이걸 풀로 다 밟았다고 한다면 차가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아마 그냥 옆으로 갔을 거예요. 어우, 끔찍한. 네, 그래서 사실 가속할 때 1단, 2단, 3단 정도까지는 풀스로틀을 못했어요. 네. 심지어 이 차는 4단에서 풀스로틀 해도 휠스핀이 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날 제가 거의 한 4단, 5단부터 끝까지 밟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른 노면 대비해서 200 언더에서의 가속력 부분이 좀 주행거리를 많이 잡아먹지 않았나. 코너를 거기가 한 140, 150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정도 탄력을 받고 왔다면 300km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마른 노면 기준이라고 한다면. 네네. 자, 이제 끝판왕. 네. 마지막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페라리 F8 트리뷰터인데요. 네, 아 이름만 들어도 뭐 F8 트리뷰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저도 그래서 이 차에 제일 많이 기대를 걸었어요. 이 차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 7.2초래요. 이 F8 트리뷰터가 속도를 붙이는 이 느낌이 비슷한 에스턴 마틴의 어떤 그 고속 주행하고 굉장히 좀 대비가 됐어요. 사실 이 두 대가 좀 출력대가 되게 비슷했잖아요. 네네. 720마력대 정도 되는 차량이었고 에스턴 마틴 슈퍼레제라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70 올라갈 때도 굉장히 좀 편했어요. 뭔가 드라이버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냥 길만 뻗으면은 계속 그냥 쭉 달리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이 운전자랑 자동차랑 막 뉴런이 연결되는 느낌 있죠. 물화일체. 점점 막 더 많은 정보들이 차에서 저한테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막 그 머리를 빨리 돌리면서 뭔가 그 약간 좀 슬로우 모션으로 주변이 돌아가고 있고 네네. 제 머릿속은 되게 빨리 막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독특한 경험이라고 할까요? 되게 선명해지는 느낌이 있죠. 네네.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요. 뭔지 살짝 알 것 같은데 네. 이게 페라리가 또 이날 모인 차들 중에서 토크는 사실 제일 낮아요. 최대 토크는. 뭐 제일 낮다고 표현하는 게 좀 78.5인데 제일 낮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속도를 기록했다는 거죠. 네. 페라리 차체 트리뷰터를 보게 되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구멍들이 이 공기를 들여보내고 다시 내뿜고 하는 게 차의 앞면, 윗면, 옆면, 뒷면 정말 다양한 아가미들이 있어요. 외부로 돌출된 윙이 일단 없죠. 네. 그래서 F1에서 워낙 이 공력 테스트를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페라리이기 때문에 양산차에서 엔진 자체보다도 이 바디의 에어로다이나믹에 자기네들의 어떤 자신감, 이 자존감을 모두 다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날 제 평생 인생 속도를 찍었어요. 트리뷰터로 찍었는데 제가 한 200,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40에서 50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근데 뭔가 이러다 죽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근데 조금 더 밟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욕심 내볼까? 이런 마음과 아니야 정신 차려 이제 브레이크로 바로 옮겨야 돼 이런 마음이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그 기억하세요? 그날 그 1.5km 직선과 노면이 좀 다 젖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1km 정도에 약간 물 웅덩이가 이렇게 고여져 있는 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을 지날 때 확실히 그 다운포스가 주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트리뷰터는 조금씩 앞에서 지나가는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차체를 밑으로 더 꾹 눌러주는 그런 다운포스가 생기는데 확실히 그게 더 눌러주니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그 물 웅덩이를 지나갈 때도 그냥 물 웅덩이가 없는 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물 밑에 있는 그 노면까지 타이어가 다 찍고 지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선명하게 나왔어요. 미드십이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 면에서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륜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엔진 무게가 가깝게 타이어 쪽에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앞에 달려있는 엔진은 사실 그런 이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륜축 가까이 붙어있는 트리뷰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1단, 2단, 3단 저속에서 강하게 트랙션을 밀어줄 때는 굉장히 꾹 눌러줘서 타이어를 짓누르주는 그런 효과를 주죠. 근데 저는 그 트리뷰터가 속도계가 위로 다다다닥 올라가는 이 느낌보다도요. 네. 더 인상 깊었던 건 브레이킹을 할 때 속도계가 떨어지는 그 느낌이었어요. 너무 빠르게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동을 할 때에는 거의 뒷자리를 못 읽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자릿수 두 자리를 못 읽을 정도로 숫자들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270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다음엔 뭐 260, 50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240, 220 막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속도가 내려가니까 뚝뚝뚝. 네. 정지하는 이 제동력은 정말 명품이다. 페라리는 전부 그리고 또 이 카본 세라믹 디스크를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카본 세라믹의 진가를 느껴보려면은 100km, 150km 이런 데서 급제동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300 근처 가까운 그런 초고속 영역에서 쭉 밟아가지고 몇 초 이상 쭉 이렇게 열이 디스크로 집중될 때 그때 세라믹이냐 아니냐의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정신없이 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그날 있었던 이야기 4대의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달려보고 나서 든 생각은 노면 상태만 좋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중에 최소 절반 정도는 300, 속도계 300이라는 숫자를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날씨 좋은 날에서 다시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네, 에스콰이어는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기회 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저희 또 채널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에스콰이어 피처 에디터 박호준. 네, 그리고 레이스드라이버 강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 악천후에 그 조건에서 이 정도면 젖잘스 아니에요? 젖잘싸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300 가능성을 봤습니다. 제가 400호 특집 때 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400, 시속 400km 가는 건가요? 아니 그래, 그러면 400이니까 400 더하기 400 해서 800마력짜리. 좋습니다. 800마력 뭐 그래요. 슈퍼패스트도 있고 하니까 아. 그때 한번 가보시죠. 그래요. 꼭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막 달리는 게 아니라 이 차가 그냥 달리는 거에 내가 업혀가는 느낌. 그만큼 편하고 짧은 직선 구간에서 순식간에 270을 마크합니다. 200km가 넘는 속도에서 훨씬 더 차가 편안하고 다루기가 쉽습니다.